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14일 수요일 오후 6시 13분 비트코인 현재 8,475만원으로 일단은 일봉상으로 양봉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분 기준 보시면 어제 여기서 이제 살짝 눌렸다가 이 구간에서 아랫골이 달아주면서 약반등 이후에 횡보,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려주면서 어제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11시 11분에 이제 마지막 롱타점을 진입을 하면서 요 자리였죠. 11시쯤에 진입을 했는데 쭉 위로 올렸습니다. 12시, 1시, 2시 정도까지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그 이후에 조금 눌리고 횡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전히 주봉상으로는 저번주에 큰 아랫골이 달아주고 이번주에도 양봉이 좀 들어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큰 아랫골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조금 더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전히 주봉상으로 이 쭉 내려오는 추세 상단 자리, 천장 자리까지의 반등 여력은 충분히 좀 더 남아있다. 다만 그 안에서 조금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내려갔다 하더라도 최근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또 올려주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내려갔다 올려주고. 그래서 큰 흐름은 여전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워낙 기준으로 보면 9,200만원 선까지 한 번 더 위로 올려쳐주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올려쳐주는 반등의 세기가 좀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시 30분 CPI 발표가 잡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3%를 예측을 하고 있고 전달에도 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달이랑 비슷한 수치로 나올 것이다. 일단 수치 자체가 전달이랑 좀 비슷한 수치로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좋지는 않죠. 왜냐면 전달보다 낮아진 거를 예측하는 게 좋은 거죠. 2.9, 2.8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면 좋을 텐데 사실상 전달 대비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측치가 3.0이기 때문에 2.9라든지 2.8이 나오게 되면은 여전히 한번 이제 강한 상승세를 또 줄 수 있을 만한 변동성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를 예측을 하지만 이 3%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미 약간 이제 비트코인, 특히 나스닥은 많이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최근 나스닥의 흐름을 보시면 바닥을 이렇게 갱신하고 나서 상당 수준의 반등을 쭉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여기 이제 뚫고 고점까지 뚫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을 해준 자리에서의 CPI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조금 급등을 해주는, 반등을 해주는 모습도 맞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CPI가 좋게 나온다라고 해도 위로 올려쳤다가 어차피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특히 나스닥이 조금 과하게 반등을 주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처럼 한번 또 이제 크게 꺾일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만 보면은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인데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이 눌림 저점 자리죠. 57.5K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눌러놓고 위로 올리는 이런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64,000에서 66,000 자리 정도까지의 반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또 오늘 밤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CPI가 21시 30분 밤 9시 반에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시간 전까지 만약에 조금 이제 고점 돌파를 한다, 64,000 정도까지 CPI 발표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올려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쌍고 저항을 맞으면 물론 발표 결과가 예상치보다 훨씬 좋다 그러면 위로 한 번 더 쏠 수는 있겠죠. 다만 어느 정도 이제 올려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CPI 결과가 어떻던지 간에 만약에 미리 올려놓는다 그러면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지금부터 좀 약세를 보여서 눌러놓는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CPI가 사실 3%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물론 한 번 더 내려 찍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큰 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정을 한번 준다라고 해도 다시 추세를 살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 자체가 지금 100%입니다. CPI가 조금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뭐 갑자기 9월 달에도 금리를 동결한다 이런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25bp를 내릴 것이냐 50bp를 내릴 것이냐 지금 반반의 확률이기 때문에 CPI가 3% 이하로 좀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50bp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거고, CPI가 좀 안 좋다? 그래도 금리 동결보다는 25bp 정도 내리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이 CPI가 9월 금리 인하 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CPI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다만 어차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직전에 이런 반등폭을 대입해봤을 때 여전히 요 자리 68,000달러 선까지의 반등 가능성은 있다. 그 안에서 뭐 왔다 갔다 흔들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68,000을 일단 찍으러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지금 이 비트코인 시간봉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골파기를 한번 해주고 그 골을 다 메운 상황이거든요. 어젯밤에 이 반등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하던 자리를 다시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골파기가 한번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올려놓고 한번 내려갔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방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조금 롱으로 바라보고 손절은 요지 박스 여기 하단 자리죠. 380 정도를 손절을 잡고 상방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올려놓고 올린 거를 이제 다 뺄 것이냐, 그럼 다시 여기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앞전에 있었던 이런 대형 양봉 있죠. 이런 거래량, 특히 거래량 동반하고 바닥 정도에서 이렇게 크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크게 올려주고 이런 식의 흐름을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올라갔다가 한번 눌러줬다가 또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가는 길목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오면서 빠지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뭐 최대한 뭐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조정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과 이런 가능성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고 상방을 한번 봐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요 자리 손절 잡고 상방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CPI라는 변동성,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21시 30분까지 보고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수가 있고요. 그 CPI 발표 시간대는 또 위아래로 굉장히 흔들면서 단기 타점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또 분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위아래로 흔드는 아마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건데, 이런 자리에서 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도 유효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거나 이 비트코인 큰 틀 안에서는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고 한번 눌렀다가 한 번 더 반등을 주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수이, 제타 이런 코인들 필두로 해가지고 어쨌거나 이제는 알트코인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다.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잡코인들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이제 잡코인들보다도 최근에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코인들은 몇 개 좀 정해져 있다. 일단은 에이브인데, 이 에이브를 왜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은 이 에이브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주봉상 바닥입니다. 물론 바닥에서 지금 횡보를 한 게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부터 거의 일자로 횡보하고 있고 여기서 한번 상승 이런 식으로 주기는 했지만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사실 이 바닥권에서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조금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이 주봉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바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려오고 바닥 이제 횡보하고 나서 올라가는 패턴으로 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작게는 여기 쌍고 자리 정도 22만 5천 원 정도 잡고 충분히 여기 바닥 손절을 잡고 노려볼만 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방어를 나름 이번 하락장에서도 수이 에이브가 가격 방어를 잘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나서 지금 이틀 정도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일봉상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일봉으로 양봉 들어오면 그때부터 조금 반등을 노려볼만 하다. 그래서 이 수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더딥니다. 올라갈 때 속도는 굉장히 빨랐지만 내려갈 때는 더디게 내려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쫄쫄쫄쫄 내려오다가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골파기 해주고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골파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골파기 저점 손절을 잡고 다시 상방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골파기가 어느 정도 눈으로 확인을 하려면 어쨌거나 일봉으로 양봉이 좀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음봉이 뭐 계속 3, 4일 정도 계속 음봉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랫골이 달면서 양봉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가 바닥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찾아서 다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타도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제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가지고 그 추세를 살짝 무너뜨리면서 살살살살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 힘에 비해서 내려갈 때 힘의 세기라던가 속도 자체가 워낙 또 더디고, 사실상 이렇게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뭐 지금도 여전히 저점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번 주에 강하게 반등 주고 한번 좀 눌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눌림 제타 같은 경우에도 눌린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저점 깨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져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리다가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고점 돌파 1100원 정도를 뚫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제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좀 내려오다가 일봉으로 양봉 마감하는 시점부터 이런 식으로 다시 방향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자리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강세를 보여줬던 수이, 제타, 그리고 많이 떨어진 블러 같은 코인도 여전히 이제 올라갈 자리가 많다. 이 블러의 주봉을 보시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지고 거기서 한 번을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떨어질 수 있을 만큼의 최대치를 넘어서 떨어졌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과대하게 떨어졌다라는 거고, 이런 과대한 낙폭 이후에는 반등도 나름 세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봉상 바닥에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좀 들어와준 흔적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최소 요 자리 직전에 이제 317원 저항, 여기 저항까지는 그래도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블러 같은 코인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은 200원 딱 손절 잡고 여기 손절 잡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계속해서 좀 발굴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블라스트도 마찬가지죠. 신규 상장을 했고 바닥권에 있다. 이것도 사실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이 횡보를 하면서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거기서 저점을 한 번 더 깨고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좀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위로 밀어 올렸을 때 그래도 2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목표로 좀 한번 좀 들고 가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블라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또 꺾어져서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손절은 딱 정확하게 요 정도 잡고, 짧게 잡으면 여기 14.5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14원 정도 손절을 잡고 추가적인 상방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알트 코인들에 대한 설명, 차트 분석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추세, 주요 뉴스들 저희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저희 유튜브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 이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지표 하나를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시즌이냐 알트코인 시즌이냐,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시즌이 맞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 이제 도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24년 올해 초반부에는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좀 반등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줬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쨌거나 이런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좀 바닥을 찍어주는 그런 흐름들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알트 시즌이 한번 이렇게 쭉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좀 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지표 자체가 바닥을 찍고 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번씩 다 들어 올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다 반영을 해주기는 합니다. 근데 전체 알트코인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시즌,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그런 시즌성 사이클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지표가 바닥을 찍었을 때 알트 사이클이 또 도래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알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죠. 지금처럼 알트코인들이 전부 다 박앤세일을 하고 있을 때 조금 사놓고 올라가면 익절하는 방향으로 알트코인들은 방향성을 좀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지표 자체가 보여주는 이 방향성, 알트코인이 지금 박앤세일 중이다, 그런 방향성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조금 강하게 반등세를 주는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특히나 알트의 대장 이더리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더리움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저번 주에 큰 아랫꼬리를 달면서 사실 1차 하락 이후에 2차 하락이 굉장히 세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바닥을 찍었으면 주봉으로 이 정도 급의 반등이나 이 정도 급의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 1주 2주 정도는 위로 올려쳐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460만원 선 정도까지의 반등은 노려볼만 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 안에서 또 강세를 보이는 알트들이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ETF도 출시되었고 ETF 쪽으로도 이더리움 ETF 쪽으로도 자금이 좀 계속적으로 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또 투자 상품 유입액이 상당히 좀 많았고,
그레이스케일 쪽에서의 유출은 계속되고 있지만 다른 ETF 쪽으로는 계속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조금 떨어졌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이더리움 쪽으로 순유입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 이 자리에서 반등을 줬던 40% 반등을 지금 자리에서 똑같이 대입을 한다고 했을 때 위로 그래도 53% 정도의 반등, 3,200달러 정도 선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이더리움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바닥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쨌거나 지금 삼각 수렴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고점 돌파가 한번 이런 식으로 쭉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3,000달러를 오늘 밤에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단기적으로는 짧게 이 자리 손절을 잡고 상방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더리움이 빠지고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내린 만큼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비트코인이 뭐 5% 올라갈 때 알트들은 50% 100% 올라가는 그런 코인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코인들을 우리가 좀 잘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도 잘 반등을 했고 이더리움도 주봉 관점에서 좀 더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조금 중간중간에 흔들기는 나올 수 있어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알트들도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그런 알트들이 어느 정도 눌림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올리면서 또 고점 돌파하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이니까요. 그런 코인들 최대한 선별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밤 CPI가 있기 때문에 CPI 전까지는 조금 눈치 보는 장세가 조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아래 왔다 갔다. 지금도 보시면은 뭐 낮 시간대이기도 하고 아직 미증시 열리지도 않았고, 특히나 이제 21시 30분 변동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 안에서 조금 횡보를 하는 움직임이죠. 그렇지만 이 횡보를 이제 깨는 이런 움직임, 사실상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지만 저는 내려가도 어차피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CPI가 좀 안 좋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내려간다라고 해도 사실상 이 58K 이하로 다시 내려가기보다는 내려가는 척 했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지표 무시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힘의 세기, 반등의 세기상 여기서 밀어올린 힘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올려놓고 좀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올려치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숏은 단기로만 접근하고 어느 정도 조금 여유를 갖고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 손절 잡고 롱 한 번 정도 추매 정도 생각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좀 분할로 접근을 하는 관점으로 한다면 뭐 내려온다 해도 롱으로 터질 때 조금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손익비 좋고 이 힘의 세기, 최근에 보여주는 추세, 비트코인은 추세를 추종합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고, 그 중요한 건 이제 추세가 바뀌고 나서는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는 추세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역추세를 사실상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추세 자체는 저는 충분히 위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괜히 숏 잡다가 롱으로 터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눌리더라도 롱 관점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매매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75K 구간에서는 굉장한 숏 청산 물량이 또 여기서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걸 한번 좀 시원하게 이제 깨주는 그런 움직임도 나와주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알트들도 이제 불을 뿜는 알트들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보군으로 이런 수이, 블러, 블라스트, 제타, 에이브 이런 코인들, 그리고 이더리움도 좀 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CPI 변동성 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 CPI 내용 분석해서 저는 내일 일단 다시 커뮤니티 방에 글을 올려드리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도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카톡방에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면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금요일의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